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사랑했던 남친과의 끔찍한 파경을 맞은 파혼녀입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경상도의 한 시골입니다. 동네가 좁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다 이어지죠. 저 역시 친구 무리들이 다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장을 서울로 잡게 되면서 자연스레 고향 친구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는 못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명절 같은 때나 고향에 내려가면 잠깐 동안 얼굴 보며 차 마시는 정도가 되었죠. 제 나이가 26, 서울에서는 아직 한창이지만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빨리 결혼을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나이예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꽤 있으셔서 저도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어졌고 그걸 안 친구들이 괜찮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주었어요. 처음엔 고향 사람 다 아는데 뭘 소개해주냐고 했지만 소개받은 남자도 같은 고향 출신이었는데 만나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서 저와는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이였던 거예요. 저희 고향 친구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래도 조금 윗지역으로 가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다녀서인지 친구들과는 다른 세련된 구석이 있었고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남친과의 교제를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빨리 소개를 시켜달라고 성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생일이어서 서울에 올라오시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제안했어요. 저는 약간 성급한 거 아닌가도 싶었지만 어차피 결혼할 건데 빨리 보여드리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네요. 남자친구는 근사한 한정식집을 예약해 저희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 와서 그런 근사한 식당에 처음 가보셔서 그런지 남친도 점수를 왕창 땄고요. 엄마가 우리 고향 사람답지 않게 사람이 많이 세련되고 서울 사람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도 남친을 보고 사람이 참 듬직하고 괜찮다며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셨고요. 저는 남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친도 점수를 잘 땄다니 너무 좋아하던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 날짜를 잡았죠. 남친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두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저에게 잘해주셔서 참 좋았네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상이 활짝 피는 줄로만 알았어요. 더할 나위 없이 멋있는 남자친구,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 저는 쫓기듯 결혼하는 다른 고향 친구들과는 달리 완벽한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상견례 날 이후로 다 망쳐버렸습니다. 제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유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형부가 되는 거냐며 저보다도 더 설레하며 상견례장에 같이 들어갔어요. 상견례장에 들어가서 남친과 남친의 가족들과 마주한 순간 제 여동생은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내 곧 기절을 해버렸어요.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동생은 병원에 실려갔고 저는 남친과 남친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남친이 저를 불러서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따졌어요. 여동생이 있다는 말 왜 안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내 여동생 여부가 무슨 상관이야? 남친은 제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왜 자기를 속였느냐며 노발대발했어요. 이유는 그냥 여동생이 있었던 걸 숨겼다며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도피 유학을 갔고 거기서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며 눌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친과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제 여동생과 마주칠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에 여동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필요를 못 느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남친과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어요. 동생은 링거를 맞고 있었고 정신이 들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어요. 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걱정스레 물으니 동생은 다짜고짜 이 결혼 하지마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기가 막혀서 아니 내가 하는 결혼인데 네가 왜 반대를 해?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 여동생은 그냥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동생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반대하는 건 상관이 없어. 언닌 이 결혼할 거야 라고 동생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해버렸네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엄청 심한 말을 했다는 걸요. 상견례는 동생을 빼고 다시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도
서로 좋아하셨고 분위기는 훈훈했죠. 남친이 저에게 넌지시 여동생은 좀 어때? 라고 물었고 저는 신경 쓰지 마. 걘 다시 미국 갈 거야. 라고 대답했죠. 남친은 제 여동생이 자기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말이 되나요? 하나뿐인 언니 결혼식에 동생이 안 온다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남친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그래 오지 말라고 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 동생에게 너 빨리 미국 가버려 라고 매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 동생이 나 미국 보내고 언니 식 올리게? 절대 안 돼 하고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도 파혼하면 말해준다고 하길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자꾸 보면 서로에게 마음을 열까 싶어서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이날을 지울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남친에게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식사하자며 초대를 했고 남친은 여동생은? 하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여동생은 학교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친은 싱글벙글 웃으며 알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친에게 문을 열어준 건 제 여동생이었고 남친을 보자마자 악을 써대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미친 새끼야. 저는 동생이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아빠께서 화가 나서 동생에게 형부 될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동생의 뺨을 쳤어요. 동생은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아느냐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으로 들이려고 하냐고 서럽게 울어댔고 남친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은 채로 서 있었어요. 저도 화가 끝까지 나서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그러니 동생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가족이 모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 새끼가 나 강간한 새끼라고. 저 새끼가. 저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동생은 학창시절에 선배 오빠들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배 오빠들은 다들 잘난 집안 아들들이어서 아무런 처벌도 없이 사회봉사 몇 시간으로만 죗값을 치렀었어요. 제 동생 입에서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그 강간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제 남친을 미친듯이 패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랑 결혼하려고 들어? 이 개같은 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제 남친은 몇 대를 맞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밀치고 화를 냈어요. 이미 몇 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세요? 하며 동생을 죽일 듯이 찌려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했고 남친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동생과 엄마는 충격에 또 아버지는 건장한 남친에게 떠밀려 타박상을 입으시고 입원을 하셨어요. 동창들에게 이야기를 수소문해보니 남친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전학을 갔다네요. 남친 부모님께서는 저희 고향 지역에 오래된 유지 집안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나요? 저는 여동생의 상처도 모른 채 여동생에게 그 새끼 편을 든 것도 후회가 되고 미안해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어요. 저는 온 가족의 진단서를 떼고 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그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를 고소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는지 남친은 저에게 전화해 협박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 어떤 집안인지 알지? 허튼 짓 하면 내가 너네 집 일가족 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고. 조금은 겁도 났지만 제 동생은 이미 수없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예요. 저는 그래서 남친의 협박까지 모두 증거로 모아놓았어요. 남친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 일이 몇 년이나 지난 줄 아냐면서 무식한 놈이 쓸데없이 일을 벌린다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무식한 건 제가 아니라 그였네요. 저도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 고소가 성립될지 걱정을 했는데 변호사가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폭행한 정황, 제 동생의 정신과 치료 내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협박 전화, 문자는 더 형량을 받는데 충분할 거라고 했어요. 예전에야 동네에서 떠받들어주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지만 이젠 그런 걸 숨길 수 있는 세상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든 받아야 할 벌은 꼭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동생을 위해서 꼭 승소할 때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